안녕하십니까.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특강을 맡은 투어헤드 유원명 이사입니다. 국외여행인솔자에 대해 궁금하실 법한 사항과 자격증 취득 방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여러분이 지금 재학 중인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2007년도에 졸업하였으며,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관광경영학과에 진학, 세종사이버대학교 디지털마케팅학과 재편입해서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학과, 부전공으로 외식창업 프랜차이즈학과를 이수하며 2022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본교 대학원에서도 석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여행사에 입문하여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여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시대의 여행업은 휴업 상태지만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여러 학력, 경력이 조금 눈에 띄긴 하실 텐데요. 국외여행 인솔자라면 팔방미인이 되어야 한다는 제 생각과 함께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국외여행 인솔자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양교육 혹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전적인 내용은 초반에만 설명드리고, 국외여행 인솔자의 생생한 스토리, 국외여행 인솔자는 얼마나 버는지, 또 수입도 궁금하시죠?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행 인솔자 언제 필요할까요? 국외여행 인솔자는 여행사가 주관하는 해외여행에 동반하여 출발부터 도착까지 해외여행 전반을 총괄하며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솔과 여행지 설명, 국가 간의 문화 차이로 인한 이해 부족을 해소시키는 안내원의 역할과 함께 최근에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질병 등의 빈발로 여행자들의 안전 확보와 생명보호가 최우선시 됨에 따라 안전여행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국외여행 인솔자로 여행사에 입문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여행사 입문해서 FIT, 패키지 등을 판매를 했고, 여행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인센티브 영업을 하다 보니 인센티브 계약 후 담당자인 제가 아닌 다른 인솔자나 직원이 동행 시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대한 권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해 수익 내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기획하는 팀은 직접 인솔을 나가기 시작했고, 본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일 많이 드는 질문을 하나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TC, 국외여행 인솔자와 가이드는 다른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국외여행 인솔자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돕는 역할로 출국부터 귀국까지 일정을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이드는 현지에서 그 지역과 특정 관광지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현지 가이드라 부르며 한국인일 수도 있고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현지인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나라의 법이라고 제가 언급했는데요. 예를 들어 발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가이드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을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 법률 등의 문제로 한국인이 상주하면서 가이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인이 가이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인솔자와 가이드의 차이를 설명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땡땡 투어 패키지로 유럽 4개국 9일 상품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출발 며칠 전 안내 연락부터 인천공항에서의 미팅, 함께 비행기에 탑승 후 출발부터 귀국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국외여행 인솔자이며, 각 나라 공항 도착 혹은 관광지에 도착해서 현지 관광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은 가이드입니다. 하지만 저가 여행 상품의 경우에는 인솔자도 없는 상품이 있으며, 예약 시 안내사항에 몇 명 이상 인솔자 동반 같은 상품도 있습니다. 자녀가 동반하지 않는 효도여행 등으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솔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현지 이미그레이션,
언어적 소통, 문화 차이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럼 스루 가이드는 또 무엇일까요? 국외 여행 인솔자, 현지 가이드, 스루 가이드의 공통점은 여행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은 물론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는 관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여행의 조력자입니다. 스루 가이드는 쉽게 말해 가이드와 인솔자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공항에서부터의 출발, 귀국까지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 관광에 대한 설명, 일정, 숙박 등 여행 전반적인 케어를 합니다. 특히 일본 패키지에 많이 동행하는데요. 일본 패키지에 스루 가이드가 많은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현지 물가상 현지인, 그러니까 한국어가 가능한 일본인 혹은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보다 한국에서부터 스루 가이드가 동행해서 하는 게 비용적으로 효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국외여행 인솔자 TC 투어 컨덕터의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출장 스케줄, 팀이 배정된 이후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출발 전 안내 전화 혹은 문자, 질문에 대한 답변, 하루 이틀 전 일정표, 이티켓, 여행 계약서, 안내문, 네임택 등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현지 가이드와 사전 소통, 기상 체크, 기타 등등을 하게 됩니다. 출발 당일 미팅에서부터 이제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공항 및 기내에서 손님들을 챙기고 입국 신고서 작성 등을 하기도 합니다. 인솔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르신이 많을 경우 입국 신고서 작성법을 설명하기보다 그냥 대신 작성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다르지만 또 서류가 많이 필요한 곳도 있고 도착 비자를 준비해야 하는 곳도 있고 인솔자의 역할은 이제 기내에서 의외로 바쁩니다. 특히 일본, 중국 같은 단거리 구간에서는 이제 기내에서 크게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현지 가이드를 만나면 끝이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의 만족도는 이제 가이드로부터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가이드의 1%의 부족함을 인솔자가 챙겨야 합니다. 가이드가 현지에 대한 지식을 뽐낼 때 인솔자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챙겨야 하는 어시스트 역할을 계속 해야 합니다. 수많은 인솔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 방법 1%를 채우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 공모전에서 상을 탈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카메라로 고객들의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작은 선물이 큰 감동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인솔자의 업무는 이제 호텔 객실 배정도 일행끼리 붙여드리기도 하고 식당 좌석, 배치, 메뉴 세팅 확인 등도 가이드와 인솔자의 업무기도 합니다. 드문 경우긴 하지만 사고로 인해 병원 경찰서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2005년부터 여행사 업무를 한 저 역시 손님으로 인해 일본에서 경찰서를 간 적이 있기도 하고 갑작스런 비행기 결항으로 해당 공항이 또 데일리 취향이 아니라 신칸센을 타고 도쿄까지 또 손님들을 인솔해서 급하게 또 호텔 1박을 잡고 다음날 귀국한 적도 있습니다. 여행사 잘못은 아니지만 천재지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화살은 인솔자에게 오는 게 사실입니다. 인솔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안전인데요. 강도, 소매치기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 간 이동 시에는 가이드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패키지나 인센티브 같이 가이드 동행하는 여행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지 정보 및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이 매우 많습니다. 인솔자, 가이드 등 그러한 부분에 있어 정확한 답변을 위해 여러 분야에 대해 책을 읽는다던가 시간 나고 짬 날 때마다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인솔자의 또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여러 분야의 직업군, 여러 연령대의 고객과 함께 하다 보면 제 지식 견문이 넓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2005년 여행사 입문 후 첫 출장 때 고객과 연을 가지고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TC의 업무 이것저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TC, 국외여행 인솔자 취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양교육 혹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국외 여행 인솔자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소양교육과 양성교육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소양교육은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외 경험이 있는 자가 15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되고, 양성교육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혹은 졸업 예정자, 관광고 등 학교를 졸업한 자가 80시간의 교육시간을 TC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여러 대학, 개발원, 평생교육원에서 수시로 교육과정이 열리고 있기도 하며, 본인이 만약 국외여행 인솔자를 희망하고 있다면 양성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진출을 하면 되고, 여행업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 후에 15시간 교육 이수만으로 취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교과목은 세계관광문화, 실무영어, 관광서비스, 실무, 항공실무, 관광 관련 법규, 해외여행 안전관리, 국외여행 인솔 실무,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광 관련 학과 졸업생이시라면 학부 시절의 배움도 있으니 쉽게 국가 자격증 하나를 취득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도 있는데요.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1+1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은 신청만으로도 발급됩니다. 그만큼 관광통역 안내사가 더 포괄적이고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많이들 궁금하시는 점, 국외여행 인솔자의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여행사별로 좀 많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보통 하루 일당이 $100에서 $150 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그냥 $15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제 신입 직원 입장에서, 신규 인솔자 입장에서 $150를 받진 않습니다. 이제 서브 가이드, 서브 인솔자로 몇 번 동행을 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이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페이를 받지는 않고요.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어느 정도 책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냥 얘기하기 쉽게 이번 강의에서는 $15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8박 10일 인솔을 다녀오면 약 $1,500 플러스 알파입니다. 하루 일당이 일단 $1,500면 환율상 18만원 정도인데, 저는 일단 시급 10,000원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단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인솔자는 24시간 근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혹은 새벽에라도 호텔 컨디션에 따라 온수가 잘 안 나온다, 인솔자한테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새벽 2시에 언어적인 소통이 좀 불가능한 고객인 경우 룸서비스로 맥주를 좀 시켜달라라든지, 전날 조식 레스토랑을 안내해 드려도 6시에 전화 옵니다. 조식 몇 시냐? 또 어디서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전화도 오기 때문에 인솔자는 24시간 근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플러스 알파, 페이가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여행사마다 혹은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패키지 여행을 가시게 되면 쇼핑센터 방문, 옵션 등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약간의 인솔자 커미션이 있습니다. 제 인원 대비 최고 기록은 16분을 모시고 캄보디아에 가서 그 16분을 대상으로 $10,000이라는 판매 기록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 $10,000에 대한 커미션이 이제 저한테, 인솔자한테 또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배당되는 경우도 있죠. 기본 수익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잠시 플러스 알파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일 출장을 다녀오게 되면은 약 $3,000,
그러니까 환율상 뭐 350만 원, 60만 원 정도인데요. 물론 시급으로 환산하면은 제가 24시간 근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급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일반 이제 직장 생활, 집에서 이제 뭐 출퇴근하는 직장 생활보다는 저금할 수 있는 비용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출장 나가 있는 이 20일 동안은 돈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처음 이제 해외 출장 나가고 뭐 몇 차례 나가다 보면은 손님들도 면세점을 가고 뭐 주변에 부탁을 받고 내가 필요한 것도 면세점에서 사다 보니까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시로 다니다 보면은 뭐 이런 소비가 많이 줄고, 또 식사, 숙박 등등 이제 모든 비용이 거의 다 해결되고, 또 우리나라의 손님들은 인심 좋은 분들이 많아요. 본인들 음료수 마시고 이제 커피 사 마실 때 인솔자 것도 막 챙겨주시기도 하고 합니다. 해외 경험과 이제 저축하기에 참으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국외 여행 인솔자의 장점으로는 또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이제 물론 FOC 티켓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되거나 그룹 항공권의 경우에는 이제 낮은 비율의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저는 이제 2005년 여행사 입문 이후에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총 39만 8,621마일을 쌓았습니다. 그 중에 26만 7,500마일을 사용했고 아직도 13만 마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제 이 프렌드로 여러분과 이제 강의를 하는데, 대면 강의였으면 이제 질문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를 막 이렇게 서로 Q&A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렇지 못해 가지고 예상되는 질문을 이제 제가 스스로 하고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에피소드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국외여행 인솔자라면은 이제 충분히 경험이 있을 법한 사항입니다. 좀 전에 이제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 말씀드려서 이제 기억이 나기도 했는데요. 우연히 한 달에 4번을 3박 5일 캄보디아 앙코르와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4번 연속 앙코르와 출장이 전부 A항공사였는데요. 시엠립 공항 A항공 한국인 직원분들도 하루 수백 명씩 손님들을 뵙겠지만, 한 달에 연속 4번이면은 그쪽에서도 저를 기억할 만도 하시겠죠. 그리고 인솔자의 경우 대부분 단체 그룹 수속을 하기 때문에 항공사 카운터와 뭐 많은 대화는 아니어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이제 얼굴도 이제 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최소한 수고하십니다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인솔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캔커피건 뭐라도 건네기도 합니다. 연속 4번 출장, 귀국길에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서비스 마인드로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단체 수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A항공사 한국인 직원분께서 먼저 또 오셨어요? 하고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항상 하던 대로 단체 수속도 마치고 했는데, 그 직원분께서 좌석 좀 이렇게 신경 썼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티켓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기종까지 기억 안 나지만 이제 비즈니스석이 몇 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석도 있는 기종, 당연히 있는 기종이었는데 단거리에 좀 구형 기종이라 비즈니스 좌석이긴 하지만 서비스는 일반석, 그러니까 기내식이라든지 그런 것, 기내 서비스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좌석만 비즈니스였죠.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돌아오는 밤 비행기에서 2다리 쫙 뻗고 오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 제가 손님들 여러 뭐 수십 명을 모시는 입장에서 손님들은 일반석에 앉고 인솔자는 비즈니스석에 앉는 건 좀 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 다 탑승 체크하고 마지막에 탑승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비즈니스석은 제일 먼저 탑승을 하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탄 거죠.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인천공항에서 제일 먼저 내렸죠. 그리고 이제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처음 이제 들린 소리가, 손님들이 유사장 어디 있었어? 비행기에서 한참 찾았다고. 왜냐면 이제 인천 착륙할 때쯤에 이제 승무원들이 이제 세관 신고서나
이게 또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인솔자가 안 보이니까 또 손님들은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차마 비즈니스석에 있었다고 말은 못하고 그냥 담요 뒤집어 쓰고 잤다고 얼버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이제, 그리고 특히 관광 관련 학과 졸업생으로서 따기 쉬운 국가 자격증이기도 하고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국외여행 인솔자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국외여행 인솔자가 꿈이시더라도 조금 쉽게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행사에 일단 취직을 해서 6개월만 근무를 하고 해외만 한번 나갔다 오면은 소양교육 이제 15시간만으로 이제 자격증 그 응시 취득이 가능한 부분이고, 아니면은 애초에 꿈은 국외여행 인솔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졸업하시고 80시간의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은 국외여행 인솔자로 이제 입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 끝나고 제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성심성의껏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